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TV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중동 심층 분석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성지순례를 많이 하죠. 여기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결과를 좀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요. 무엇보다 정말 최근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큰 유감을 표하고 지금 되게 많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하루빨리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언급할 나라는 네 나라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 것은 AP통신 2015년 12월 10일 일자를 영어로 된 것을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2015년 9월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라는 게 그 이슬람에서 가장 큰 성지 순례를 의미합니다. 보통 많은 무슬림들이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니라 거의 1위, 1순위인 곳이죠. 메카입니다. 여기에 그 이슬람 창시자의 그 이름하여 마호메트가 있는 곳이죠. 여기를 꼭 한번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좀 뭔가 몸으로 불가피한 사람들은 그게 예외일 수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 순례객들이 너무 몰려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769명이 사망하였다라고 소식을 전파하고 있고요. AP통신 자체는 2,411명이 사망하였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말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왜 발생했는가? 어떤 배경이었나 보겠습니다. 네, 메카 임금에 보면요, 미나란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악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돌을 던지는 그런 종교적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유혹을 이겼다는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하는데 좁은 길이 있었는데요. 그때 순례자가 아주 큰 two waves, 두 인파가 있었는데 이 인파들이 한꺼번에 좁은 길로 몰려들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AP통신에 계속 의하면 이 2,411명은 사우디 사람들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슬람 사람들이 이 메카로 성지순례로 오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망한 국적이 외국인 중에서 이란 사람들입니다. 46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이슬람인들이 많은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305명이 사망하였고, 나이지리아 사람들 역시 아프리카에 있지만 이슬람이 많거든요. 27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인접해 있는 곳인 부근에 있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도 19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그 순례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두 번째로 3사 규모가 컸던 것은 1990년이고 이때는 1426명이 사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AP통신의 기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좁은 길에 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려드니까 인파의 앞부분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계속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인파로 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조금 번외긴 한데요. 메카 그랜드 모스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카의 그 유명한 사원 있죠.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성지순례 많이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크레인이 붕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또 101명이 사망했던 그런 이력까지 있습니다. 이라크 소식을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수니파, 시아파, 보통 무슬림들, 이슬람을 보면은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가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메카 같은 경우는 시아파든 수니파든 두 부류 다 순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이란 있죠? 이란,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시아파 사람이어도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순례를 한다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규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서는 이 성지 순례는 이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우디 사람들과 특히 수니파 사람들에게 독점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지 순례가 아닌가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라크 말씀드릴게요. 2015년 9월 이라크 까르발라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성지 순례이고요. 이때 추모 행사를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아슈라라고 부릅니다. 시아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까르발라 여기가 수니파는 아니고요. 시아파가 기리는 그런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맘 후세인이 사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다른 소식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때문에 최소 31명이 사망하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슈라 추모 행사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까르발라 내에서 순례자들이 행진하는 동안 이 좀 가설된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워크웨이라고 해서요.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설했는데 이게 좀 부실했나 본지 이게 붕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례자들끼리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압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맘 후세인이 누군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슬람교 창시자는 마호메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맘 후세인은 이 마호메트의 실제로 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호메트의 손자입니다. 현대 인물이 아니고요. 이슬람 초기 때 인물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 창시하기 시작한 게 620년대입니다. 근데 이맘 후세인이 사망한 것은 680년입니다. 그때쯤입니다. 자, 일단 마호메트도 일단 이슬람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영토적인 정복을 하지요. 일단은 메카에서 또 일단 종교적인 걸 전파하고 메디나에서도 종교적인 걸 전파하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중동 지역으로 많이 퍼지고 북아프리카 지역도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마호메트가 영토적 확장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장군들, 추종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슬람 세계 정복, 이슬람 세계 확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군인 중에 한 인물이 마호메트 사후에 무아위야 왕조를 만드는데요. 그 후예 중에 또 한 명이 칼리프 야지드입니다. 그런데 이 무아위야 왕조 같은 경우는 마호메트의 혈통은 아닙니다. 실력자들인 거죠. 종교와 영토 확장을 위한 종교 전파와 영토 확장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슬람 성격을 지닌 왕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맘 후세인은 이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아위야 왕조, 초기 이슬람 왕조거든요. 이쪽이랑 이맘 후세인 이쪽이랑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을 했고 결국 이맘 후세인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사살을 당합니다. 이것을 시아파에서는 아주 기리고 있습니다. 시아파는요, 이슬람에서 봤을 때 마호메트의 혈통만 종교적 지도자 및 이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들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는 수니파랑 좀 달랐습니다. 수니파는 뭔가 이슬람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꼭 혈통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종교자, 지도자가 돼야 된다. 통솔력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좀 나가는 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랑 대립을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카르발라 전투였고 이때 후세인이 사살당했던 게 바로 카르발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루살렘 포스트 2021년 5월 1일자 영어로 된 기사를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이들도 유대교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에서 30일 이스라엘 메론이라는 그 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완전 북부에 있고요. 레바논 국경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성지순례를 한다면은 특히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 성지순례 사건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추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옛날 2세기 때 인물인데요. 탈무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2세기 랍비 시몬 바 요차이라는 인물을 기리는 것인데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거의 유대인으로서는 생활 지침서 혹은 뭐 거의 롤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경전이랑 거의 경전급이죠. 탈무드. 이것을 처음 편집한 랍비 아키바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특히 유대교 중에서도 신비주의 유대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데요. 특히 신비주의 유대교자들은 이 사람을 더 기리겠죠. 하지만 플러스해서 초정통파 유대인도 당연히 기른다고 합니다. 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랍비 아키바의 제자이기도 하면서도 결국 유대인의 윤리학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철학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이 사건은 또 왜 발생했냐? 역시 많은 사람이 몰렸고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짐으로써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서 압사를 당했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또 경사가 좀 있겠죠. 그런데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45명이 사망했고 이 중에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약 최소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진짜 미래가 참 창창했던 사람들이었을 건데요. 물론 나머지 45명, 나머지 그 29명도 똑같겠지만요. 최소 1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카르발라,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메론산, 이 랍비 아키바와 랍비 시몬 바 요차이를 기리는 곳과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 최근에 발생했었죠.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나라 더 언급할 건데요. 성지순례라기보단 좀 이란 내에서 이게 번외편입니다. 번외로서 이제 좀 최근에 또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도 유행했을 때 그런 이것도 물론 이스라엘 사건 이것도 지금 뭐 코로나 유행했을 때긴 한데요. 아무튼 이란 소식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리에트 데일리 뉴스 2020년 1월 8일 영어로 된 것을 또 어,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휴리에트 데일리 뉴스는요 터키 뉴스입니다. 2020년 1월 7일 이란 케르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에 있던 쿠드스 부대 지휘관인 까셈 솔레이마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은 카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란에서 거의 뭐 정말 실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물에 대한 추모를 하는 그런 시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카셈 솔레이마니가 누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왜 사망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카셈 솔레이마니는 위에 적힌 대로 알꾸드스 부대 지휘관입니다. 거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거의 뭐 하이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죠. 예,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이쪽이랑 완전히 결탁이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셈 솔라이마니 같은 경우는 알쿠드스 부대 같은 것들을 지휘해서 특히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런 쪽에다가 이란 그 무기 시설도 만들고 군사 같은 것도 보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안보를 좀 위협을 했기도 했죠.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 보호라는 게 있긴 한데,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미국도 이런 것들을 관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일단은 사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격 조종 드론의 공격입니다. 정확한 기종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드론 공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솔레이마니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안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드론의 공격으로 폭발하였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이런 내에서는 뭐 반이스라엘, 반미국 이런 또 성향을 지닌 플러스 가셈 솔레이마니를 거의 뭐 종교적 희생자, 거의 뭐 신성신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죠. 순교했다라고 보겠죠. 이런 의미에서 추모식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일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로 알꾸드스 부대는요. 이란의 그 최고 거의 호위 경비대를 할 수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인데 주로 이란 국외에서 활동하는 부대이긴 합니다. 추모 행진 도중에 56명이 사망을 했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란에서는 아주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네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까지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같이 힘을 받고 알차고 또 최대한 힘차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해서는 큰 유감과 슬픔의 표현을 보이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